안녕하세요. 일련회입니다. 제가 사실 자다가 천둥 번개 소리에 잠이 깨서 지금 새벽인데요. 제가 일부러 목소리를 까는 게 아니라 목이 많이 잠긴 상태입니다. 오늘 주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힘들어하는 당신을 위해입니다. 힘들다는 말처럼 우리가 쉽게 내뱉는 말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죠. 어휴, 힘들다.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힘들게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 거냐? 힘들어 못 해먹겠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은 원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운명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만의 걱정과 고통이 존재하죠. 본인의 고통을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고통이 더 크다고 쉽게 남의 고통을 축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인간은 늘 끊임없이 없는 걱정까지 만들어 가도록 세팅되어서 있는 운명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고통 같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를 어제보다 나은 내일로 만들어주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류학적으로 보면 아주 오랜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운명을 만들어 오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본능보다 이성이나 자아 같은 형이상학적인 사고가 행동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라는 점은 주목해 볼 만하죠. 이는 곧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예상한 미래가 그대로 실현된 적이 있습니까? 1분 후에도 우리의 삶은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나에게 무슨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래 속의 자신의 모습을 계속 상상하고 그려봅니다. 미래 속 나의 모습이 비참하고 절망적일 것이라고 상상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항상 나의 미래는 밝고 성공이 가득 찬 찬란한 모습을 꿈꾸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제 꿈꿔온 미래인 오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꿈꿔온 미래인 올해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되어 있진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상황은 여러분의 예측과 현실이 다릅니다. 나의 의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상황보다는 사람 사이의 변수와 기타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가 항상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나의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죠.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예측과 현실을 일치시킬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높게 받는다. 여기에 변수는 외적인 변수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시험장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시험을 제대로 참석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 때문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를 잘 받으면 그만인 그런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상황은 예측과 현실이 거의 일치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타인 또는 무형의 상황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예측과 현실이 맞을 때도 종종 있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측된 현실을 이루었을지라도 바로 그 목표 수준을 우리는 상향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목표를 생성해 버립니다. 본인의 기대치와 욕구는 축소시키기에 매우 힘든 요소이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일을 잘했으면 더 나은 성과를 위한 다음 목표를 바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인간이 계속 욕구와 기대치가 무한으로 증가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인간에게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족이라는 것이 찾아왔을 때 최대한 오래 유지하려 해도 절대 그 감정을 지속시킬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인류에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곧 만족감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이유는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는 점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느끼는 만족이라는 영향도를 자기만의 표준값으로 세팅해서 적응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수준의 감정은 자기한테는 곧 사라져 버리죠.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상황이나 악조건인 상황, 이 두 가지 경우 모두가 다 자기한테는 자기의 중앙값인 표준으로 그 감정을 적응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위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고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일 것이에요. 굳이 어렵게 분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인 분석이 없이는 절대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들의 본인의 고통과 불행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길 희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심도 있게 같이 한번 따져보길 권해봅니다. 다시 제가 원래 말씀드리는 본론으로 돌아가서 인간의 고통은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찾을 때는 굉장히 심플하게 쉽게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으로 나누면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도출됩니다.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 고통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세팅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거는 고통을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괴롭게 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잠시 스쳐가면 흘려버릴 수도 있고요. 어떤 고통은 싸워서 이겨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사실 지나고 나보면 고통이 아닌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고통은 평생 내가 간직해야 하는 이길 수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는 풀이법이 있겠죠. 각자 상황은 다 다르고 그 상황 속에 놓여진 상태의 감정들도 다 다르니까요. 결론적으로 고통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지는 말자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있기에 기쁨이 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선인들의 명언을 빌려와서 제가 멋진 말을 드리고자 함은 절대 아닙니다. 저 자신도 흔하지 않은 상황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를 풀어갈 해답을 연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정말 진정성 있는 결과물이라고 이 내용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나의 고통이 심할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남의 고통이 낮거나 작거나 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의 고통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본인이 보고 듣고 느낀 사회적 경험과 생각으로 가늠해보는 본인만의 감정인 것입니다. 즉 자기 감정 속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고통의 특성과 깊이감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고통을 헤아리는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어느 수준까지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는 있고요. 진정성 있는 위로와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아가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 인간에게 참으로 큰 힘과 위안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로 우리가 상대방의 고통의 수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고통을 분류한다는 건 어떤 한 개인에게 본인의 고통의 수준을 들이미는 잣대로 사용하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면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들은 지금 힘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고통을 절대적으로 규정짓는 일은 때로 매우 오만한 행동이죠. 그 행동 자체가 본인의 고통이 남보다 더 크다는 논리를 생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지양해야 할 사고입니다. 본인의 고통이 가장 힘든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남의 고통보다 크다고 규정지어서 마치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남의 고통을 더 크게 규정지어서 나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고통이 덜하고 더 나은 처지니까 위안을 삼자.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행복 요소로 삼는 몰인간적인 삶의 태도를 지양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의 내부적인 고통의 요소를 잘 인지하고 분류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응 방식을 현명하게 찾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고통의 요소를 이용하는 방법에 하루라도 빨리 능숙해져야 합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이라는 부분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어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나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해결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 우리에게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토록 중요한 시간을 고통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쓰는 게 과연 해결책일까 싶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통을 받아들입시다. 인간은 원래 고통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일도 내년에도 수십 년 후에도
온갖 갖가지 고민과 고통 속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고 말 것입니까? 저는 고통이 오는 게 사실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진심입니다. 고통 자체가 오는 그 순간에서의 아픔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고통이 오면 그냥 그 고통이란 녀석의 특성을 파악하고 잘 분류해서 그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러냐라고 되물으실 수 있는데, 분명히 저는 된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 중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된다고 하면 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게 되고,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된다고 하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오늘도 고통에 힘들어하는 혹시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